속삭임. 두 개의 속삭임이 나왔다는 건 누가 누구에게 또 누가 누구에게 속삭임인데, 여기는 아까 결말에 나온 거가 내가 딸에게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했잖아. 그거 하나의 속삭임. 두 번째 속삭임은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제비가 옛날에 과수원에서 둘이 소곤소곤 되는 거. 소곤소곤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소통이고 친밀감이거든. 근데 실제로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반공주의자고 아저씨는 남로당 간부였으니까 공산주의자란 말이야. 근데 속삭인다는 건 소통한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념을 벗어나서, 혹은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존이고 화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제목 속에 있는 내용은 그거야. 본문 봐봐. 여기서 과수원은 어린 시절에 아저씨하고의 추억이 있던 그 공간을 말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던 과수원은 깊은 산골에 야산자락에 위치한 작고 황량한 것이었다. 자, 원래 과수원은 과일만이 나고 풍요로운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서술자 내가 알고 있는 과수원은 황량한 곳이라 그랬어. 작고 황량한 곳. 그리고 거기는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어릴 때 나의 은근한 자랑이었다. 아까 선생님 전체 얘기할 때 뭐랬어? 호수. 아제비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라니? 웅덩이야, 웅덩이. 자, 그럼 봐봐. 이 호수를 보면서 과거에 아제비가 나한테 파줬던 호수 같은 웅덩이 있잖아. 그걸 떠올린 거지. 과수원은 아저씨를 떠올린 거고, 그 다음 호수는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해주었던 것을 떠올린 거야. 일찍이 서울로 단신 유학을 떠난 나에게는 서울내기들에게 억울한 놀림을 당할 때마다 내심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조커표였다. 조커, 여기서는 만능이지, 만능.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 놀림받으면 의기소침하잖아. 그때 나한테 기운을 주고 내 마음을 풀어주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게 바로 아저씨였다 라는 얘기야. 시골 우리 과수원에는 말이지, 호수가 있다고. 호수가. 그 호수라는 말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은 그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딸려오는 얼굴, 아제비 얼굴, 바로 그 얼굴의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러운 사랑, 아저씨의 무한 사랑,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 서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 이게 다 어린 시절 서술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아저씨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다. 나는 일찍이 배운 게 이거야. 사라져버린 것은 다 아름답지 않다. 사라져버린 것 중에 아름다운 것도 있다 라는 얘기지, 그지? 일생 최소한 반생, 반생이라는 건 일평생 동안 절반이겠지. 내 부모가 어렵사리 장만한 고향의 황량한 과수원의 과수원지기로 일하던 그 아저씨를 통해서 그는 스스로, 자 생각해봐. 이게 지금 반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저씨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야. 아저씨가 지금 마지막에 떠났다 그랬잖아. 나한테 채송화 화분인가 마지막 선물 주고 자전거 타고 떠나버렸거든. 그럼 사라진 거잖아. 사라져버린 게 아름다운 것도 있어. 자, 그는 스스로 그렇게 비하해서 칭했고, 어느새 그는 누구에게나 아제비가 되었었다. 이거 과거 회상하고 있는 거야. 아제비가 되었었다. 지금은 과수원도 아제비도 다 사라져 버렸다. 지금은 과수원도 아제비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아저씨도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아버지는 또 과수원은 다 팔아버린 거고, 아저씨는 사라져버렸다가 죽었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의 삶에 대해 나는 많은 시간 거의 잊고 지냈다. 그는 쉰 중반도 못 넘기고 일찍 죽었으며 오래전부터 누적된 빚을 처리하느라 딸애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그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했고 지금은 과수원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부연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 자리에는 산장 비슷한 여관들이 들었으니 어디에고 흔적은 없다. 과수원 흔적 하나도 없다고. 그도 같고 과수원도 사라졌으며 호수도 흙에 묻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내게 울먹거림만을 남겼다. 울먹거림은 슬픔이겠지, 그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만 남겨놓고 모든 것은 다 사라졌다. 라는 얘기야.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이 삶의 가감 계산에 어렴풋이 눈 떠가지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때, 자, 이거 잘 안 쓰는 말인데 잘 봐봐. 선생님 봐봐.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이 누구야? 서술자지, 그지? 이거는 꼭 갚아야 되는 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삶의 가감을 계산을 어렴풋이 눈 떴대. 이건 인생 살면서 있잖아. 속물이 돼버린 거야. 어느 게 이익이고 어느 게 손해고 막 이런 거. 인생의 삶의 가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고 손해가 뭐고. 이러니까 순수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받은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린 거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때, 자, 삶의 가감이 어렴풋이 눈 떴을 때는 이미 이런 거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순수함이 없을 때란 말이야. 대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샘처럼 가득 고이는 그런 울먹거림, 슬픔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울먹거림이 치솟아 올 때마다 나의 자랑이던 그 빚진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제비한테 받은 사랑밖에 없잖아. 갚은 게 없잖아. 그 사랑의 작은 상징인 호수에 대해서도 끝도 없이 말을 토해내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광증과 그 깊은 욕구, 사라져버린 모든 것은 사람을 울먹거리게 만든다. 이 서술자에게는 아제비가 지금 없어진 거, 이제 더 이상 갚아야 되는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진 거, 그것은 결국 모두 이런 걸로만 남았단 말이야. 라니? 보통 후회하고 막 이러는데 울먹거리면 남았다. 슬펐다 그런 얘기야. 사랑만 받았지 갚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끝까지 모두 말해본 적이 없다. 누구에게인가 얘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남편에게조차도, 남편도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과수원을 팔 때도 못했고,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할 만큼 충분히 슬픔을 표시했고, 그를 만났을 때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인 과수원지기 아저씨의 존재에 대해서 들을 만큼은 들었다. 이게 지나간 거란 말이야.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말해본 적이 없다. 이거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그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모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자아내는가. 여기서 그를 알지 못했던 대상이 남편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그거는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자아내는 말인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참을성이 내게는 없다. 이걸 다 해줘야지 이해할 테니까.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다. 나는 그걸 다 설명할 자신이 없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나의 동일한 감정에 굴고 나처럼 느낄까? 같은 장소에서 전달받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겪게 될 수다. 오히려 더 외로움을 겪게 될 거야. 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늘 진부하고 싱거운 이야기로 변해버렸어. 사실은 서술자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 아주 값진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해봤자 듣는 사람이 그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장소에서 전달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겪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별로 위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이해를 못하고
진부하고 싱거운 얘기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야. 자, 설령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도 바로 다음 순간에 예기치 않은 공백이 생겨나 나를 당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잖아, 느끼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도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 느끼지 못했으니까 공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얘기해도 역시 공감은 안 된다. 다 얘기해 본 적도 흔하지 않지만 얘기해도 그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감지하기도 전에 때로는 커튼의 미동 때문에, 커튼이 흔들렸나? 때로는 화초의 그림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자주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에 부추겨져 얘의 울먹거림이 나도 모르게 심장에서 목구멍으로 여울져 올라올 때면 나는 난감해진다. 그러니까 자, 이야기하다 보면 있잖아. 뭔가 느껴서 우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이야기가 그냥 나한테는 슬픔이고 울먹거림이고 그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봐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커튼의 미동 때문에 뭐 때로는 화초의 그림자 때문에 요게 이제 과거. 자, 커튼의 미동 때문에 화초의 그림자 때문에 커튼이 흔들렸어, 살짝.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화초의 그림자를 봐. 시작되는 거야.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떠올린다고. 떠올림의 시작이라고. 옛날 얘기 아제비의 사랑 떠올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추겨 울먹거림, 심장에서 목구멍으로 여울져 올라올 때면 나는 난감해진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니?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온단 말이지. 그 과소한 이야기는, 아제비의 이런 이야기는 어떤 조로 말해야 되는 걸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금지된 속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어렵사리 털어놓은 것처럼 속살거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무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과장을 섞어서 부산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지도 몰라. 즉, 전달이 어렵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톤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강조한 게 그거란 말이야. 말해본 적이 없다라잖아. 그것도 끝까지, 모두 끝까지 해본 적은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나오잖아. 다 하면 뭐해? 자,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공백이 나타나고요. 내가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동일한 감정이나 오히려 내가 외로워져. 그러니까 이야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야.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중간 줄거리. 나는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중이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에 과수원지기를 하던 아제비와의 일들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과수원이라는 이 공간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되겠지, 그지? 이게 뭐 매개체라고 해도 돼, 알았니? 떠오르는 대상은 아제비고요. 원래는 이게 과수원이긴 한데 어린 시절의 과수원보다는 과수원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떠오른다는 거지. 아제비는 나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기도 하고 아제비의 가족에게 편지를 이거 봐, 나왔지, 그지?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전 그걸 했단 말이야. 나는 이런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추억들이 불러일으키는 상념을 딸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의 형식을 전한다. 자, 그러면서 딸한테 털어놓는 거. 불렀단 말이야. 딸이야, 딸. 사람들이 모두가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미간은 참으로 넓구나. 양미간, 자, 잠깐만. 양미간은 참으로 넓구나. 자, 양미간이니까 눈썹 사이인데 이게 딸의 눈썹이거든. 이게 넓단 말이야. 그 작은
호수 모양, 채송화꽃이 쪼르르 둘레서 피어있던 그 호수 모양처럼 너는 아주 멀다라고 얘기한 거야. 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목이 마르다. 이에 불렀다. 저 길 앞으로 나가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가 자고 있을 때면 이에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싶다. 흔들어 깨우고 싶다. 그리고 자꾸 수다를 떨고 싶다. 이 수다가 속삭이면 이야기하고 싶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 속삭임의 내용은 뭘까요? 이야기는 뭘까요? 그랬더니 이거요. 바로 밑에 나오지 뭐.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모두 평화로이 잠들어 있는 사이 말이지. 그만 땅에 틈이 생기더니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오늘의 이야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6.25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6.25 전쟁. 그래가지고 땅에 틈이 생겼대. 이게 이념의 대립 분단을 말한단 말이야. 아, 예, 나는 아직도 찾지 못했구나. 어떻게 이야기해 주랴? 어떻게 이야기해 주랴? 이것도 역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저씨 얘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얘기할 줄 몰랐잖아. 똑같이 딸한테 지금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주랴? 이것도 역시 어려움을 얘기한 거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지 우리 딸이 공감하고 이해할까? 그런 고민하는 거지. 폭풍의 이야기로 아니면 가벼운 봄비의 이야기로 바꿔서 그것도 아니면 지금처럼 피웅피웅 내리막히는 여름 햇살의 이야기로 하는 게 맞을까? 역시 전달하는 어려움이란 말이야. 전달의 어려움. 아저씨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어려웠고 옛날 얘기를 딸한테 하는 것도 전달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한때 남루당 고위 간부였던 그는 여기서는 아제비를 말하는 거고 사형선고로 도망자였다. 그는 고위 간부의 자격으로 월북의 기회를 엿보며 도피 있다가 결국 검거되었고 검거되어 송원 도중 다시 도망한 거야. 도망하지 못하도록 동행하던 호송차들의 소지품과 의복을 빼앗아 놓은 상태에서 하룻밤을 나던 중 그는 기적적으로 도망하고 검은 몇 날의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검은 몇 날의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밤을 집어탔다는 얘기야. 한 과수원 속으로 영원히 들어왔단 말이지. 왜냐면 여기서 나의 아버지가 받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 떠날 때까지 여기 계속 머물렀단 말이야. 알았니? 아버지의 이에 이어 그의 장례를 치르러 시골집에 갔을 때 지쳐있는 어머니의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들이었다. 아마도 그를 잃은 슬픔이 무한히 컸던 때문이었겠으나 나는 그렇게 뒤늦게 들은 사실을 핑계로 그를 미워할 출구를 찾았다. 어떤 종류의 거대한 도망을 나는 그에게 기대했던 것일까? 바보 같은 아제비, 멍청이,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여기는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고 난 다음에 과수원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넋두리처럼 얘기한 거야. 이게 위의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 사형 선고 받았고 도망쳤고 뭐 기적적으로 다시 도망하고 며칠 밤을 통해서 과수원에까지 오게 된 거. 어머니의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아제비가 과수원에 오게 된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알았지? 자, 여기에서 아제비를 뭐라 했냐면 멍청이,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한 이런 나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제비의 죽음이란 말이야. 왜 죽었냔 말이야. 죽음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쏟아낸 거야. 알았니? 슬픔을, 원망을 쏟아낸 거야. 살아있지. 왜 벌써 죽어? 그러면서 나쁜 사람,
왜 먼저 죽냐고 나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여기는 멍청이, 겁쟁이, 도피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렇게 딱 한 사람의 삶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험함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그토록 강한 열망으로 말을 붙이고 싶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 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딱 한 사람은 아제비고 삶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 내가 있잖아 아저씨의 불행을 다 목격했단 말이야 옛날에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험한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이게 바로 아저씨의 아내와 아들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한에 있었던 거야. 알았니? 근데 아저씨가 있잖아. 도망자잖아. 이 아제비하고 그의 가족, 아내와 아들이 만나지 못한 게 마치 그의 잘못인 것처럼 말이야. 알았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상하게 꼬인 감정의 매듭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아저씨를 바라볼 때는 아저씨가 스스로 도망자였기 때문에 피한 건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상하게 꼬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아저씨가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 그의 아내와 아들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꼬인 감정이 있었다.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저기 야산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외쳐보지 못했어. 그의 편지 심부름을 한 것도 미치도록 미웠단 말이야. 그걸 얘기했으면 아저씨가 가족들을 만났을 텐데. 그를 열렬히 미워하면서 조금씩 나의 슬픔이 진정되었다고는 할까? 그 미움의 기간은 다행히도 그리 길지 않았다. 자, 여기 지금 나의 슬픔이 진정됐다고 얘기했고요. 미움의 기간은 다행히도 길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금방 아저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여기는 지금 약간의 후회가 나오잖아, 그지? 이게 뭐냐면, 자,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야산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하면서 그의 심부름을 한 것 스스로가 미웠다 그런 얘기야. 이게 아저씨하고 그의 가족과 나와의 얽힌 과거의 일이란 말이야. 그가 간 후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미 야산으로 변해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었다. 인력도 달렸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빚 감당으로 팔려나간 과수원의 방책을 만들러 방책은 이제 과수원이 팔리니까 빚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만들러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딸의 출산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라고 얘기했어. 자, 인력도 달리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그 감당으로 팔려나간 과수원. 그럼 결국 계속해서 과수원에서 농사 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빚 감당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웬만하면 추억의 공간이니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농사 지을 사람도 딸리고 빚도 많고. 자, 과수원의 길이 곧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는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낯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어린 시선을 나누어 주었다. 왜냐면 지금 과수원을 팔고 가면 여기 다시 올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거 알았니? 그래서 결국 여기는 요게 뭐야?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낯익은 풍경들. 이게 아제비가 만들어준 옛날의 과수원들,
과수원하고 호수하고 계속해서 아제비와 관련된 거 알았니? 마지막으로 나눠주었다. 과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 그렇지. 아제비의 사랑을 받았던 추억어린 공간이니까.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 그자 없어졌다고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반자인 나무들, 그때 과거에 좋았던 아제비의 사랑을 받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었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나무들, 이게 동반자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알았니?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채 느멘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자, 이 모습이 어디 갔어? 푸른 하늘의 실핏줄, 이게 나무들이란 말이야. 나무들. 하늘에 보여지는 나무들을 푸른 하늘의 미세한 실핏줄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과거의 어린 시절에 추억에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나무들, 지금 현재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 다음, 잎이 다 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자,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제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가 있잖아. 아저씨의 도움을 받은 거지, 그지? 아제비의 어깨에 팔을 얹고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던 아버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제비의 모습. 이게 하나의 영상으로 떠올랐단 말이야. 과거의 어떤 한순간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아버지는,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는 아제비에게 의지하고 있었네. 아제비는 아버지를 돕고 있었네. 그지? 단둘이서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이거 아까 설명하면서 선생님 뭐랬어? 화해, 공존. 둘은 사실 이념적으로 보면 대립관계에 있단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고, 물론 일방적인 건 아니야. 아버지가 과수원에 아제비를 머물게 해줬어. 이거 도와준 거고, 아제비는 아버지를 부축했단 말이야. 이게 화해와 공존. 이념으로는 대립이지만 이거 말하는 게 메시지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둘이서. 제목 나온다. 나는 그럴 때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홀홀단신, 아무도 없이 혼자 가족을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이거 봐봐, 월남했다 그랬죠. 월남.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읍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반공 강연을 했단 말이야. 반공주의자란 말이지. 공산당을 반대한다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아제비는 남노당 간부라고 그랬잖아. 남한 조선노동당이지, 그지? 이념적으로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잖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이었다. 둘의 속삭임. 제목이 나온 게 바로 그거야, 속삭임. 아제비와 아버지의 속삭임. 바로 그 남노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 도망자,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며 아버지야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됐단 말이야. 형제처럼 지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제비의 공책에는, 자, 아제비가 뭐라고 써놨을 거 아니야. 그걸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줬단 말이야.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슨 글일까 그럼? 그러니까 이념에 관련된 글이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잖아. 공산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겠지. 거기에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이기는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이 순서 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가 겪어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떻든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계속해서 이념적으로는 변함이 없었단 말이야.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근데 받아준 거지.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제비가 위에서 나온 그대로야? 이거는 안 되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여기 뭐라 하냐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곳. 자, 그럼 봐봐. 그 이전이라는 건 시기적으로 이념의 대립이 없었던 이전처럼 공존했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곳, 이념의 대립을 극복했던 어떤 곳, 항상 그들의 삶에 위치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가능한 거지. 두 사람은 이념적 대립관계인데 어떻게 저렇게 의형제처럼 사이가 좋았을까? 그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지요. 분단 이전, 즉 이념적 대립 이전에 삶이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능했다, 그런 얘기야. 자, 과수원의 사방에는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이거 봐. 아버지와 아재의 속삭임.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것일까? 이게 봐봐.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계속 얘기한 건 아닐까? 뭐 이런. 특히 늦은 밤에 집 앞에 내놓은 평상위, 여기서도 속삭임. 과수원의 좁은들, 야산 밑에 파여진 호수 주변, 장소를 가리지 않았네, 그지? 어디에서나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단 말이야.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아주 고난 가득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 써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둘의 속삭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수원이 그렇게 뭐 풍요롭지도 않았고요. 과수원이 그렇게 편안한 것도 아니었어. 근데도 좋은 기억으로, 미소로 기억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속삭임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과수원 사방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들의 속삭임. 자, 또 다른 영상이 있다. 내가 몇 살 때쯤이었을까? 25, 26. 여전히 여름이었고 과수원에서 보낸 연휴의 끝이었다. 나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에 끝나고 출근하기 위해서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어머니가 준비해온 밑반찬을 들고 거기 호숫가에서 바로 보이는 그 길 거의 다 걸어 나왔었다. 사각사각 흙길 위에 속살거리듯 작은 간지럼을 만드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허연 아제비였다. 송이야 하고 부르지도 않았어. 그저 이를 한번 드러내. 잠깐 웃은 거지, 미소. 그 다음에 깊은 주름이 잡히는 미소를 짓고 그게 다였단 말이야. 자전거의 사각거림이 멎고 그가 내렸다. 자전거 뒤쪽에 얹혀있던 허름한 바구니, 즉 채송화 화분이란 말이야. 서울 가는 나한테 준 선물 같은 거지, 그지? 이게 마지막 선물이었지, 그지? 창가에 놓고 아제비 생각도 해요. 내 생각하라고. 다시 자전거를 뒤돌아 세우고 이어서 멀어져 가던 사각거리는 소리, 멀어지는 소리,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고 그는 떠난 거야. 그때 그의 미소는 그토록 깊었는데 직장 생활에 얽매여 고향에 들르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던 그 즈음에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그는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까 원망스러워서 슬퍼서 겁쟁이 도피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게 채송화 화분 하나를 아프게 남겨놓고,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런 거고. 이거 아까 딸한테 하는 거지, 그지? 오늘은 왜 이리 목이 마르냐? 너의 잠은 왜 이리 깊으냐?
나 얘기하고 싶은데 속삭이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사방이 정적이다. 사방이 정적이다. 그 다음에 예 어서 깨어 내 말을 좀 들어주렴. 자, 이 깨어서 내 말을 들어주렴. 이게 뭐냐면 지금 과거의 추억에 아버지하고 아제비의 어떤 속삭임에 관련된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화해와 공존. 이념의 대립인데도 아버지와 아제비는 저렇게 친밀하게 공존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자고 있는 거야.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을 때 저 앞으로 부활한 호수가 걸어온다면 그들이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의 바퀴가 둥글둥글 소리 없이 홀로 돌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른다면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랬던 것처럼 내게 속삭이고 싶다.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은데 이제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자 아버지하고 아제비의 속삭임이 있었지, 그지? 속삭임. 또 하나는 내가 나의 딸한테 하는 속삭임이 있었지. 그게 바로 지금 속삭임 중에서 여기 있다. 내게 해줄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은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랬던 것처럼 자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랬던 것처럼 이 한 몸은 내가 임신했을 때 딸을 뱃속에 가지고 있었잖아. 그때 한 몸이었잖아. 공유야 공유. 우리가 모든 걸 함께 나눴을 때 내가 딸인 너를 임신했을 때 한 몸이었을 때처럼 그 다음에 내게 해줄 속삭임은 너무나 많아. 아저씨, 아버지 이 속삭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 또 전달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야. 울음처럼 웃음처럼 옛날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맞을까? 미래의 이야기로 하는 게 맞을까? 기체 이야기? 아니면 액체 이야기?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 방법을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가 이념의 대립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었단 말이야. 누가 누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화해와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 고민이 된다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는 서술자의 고민인 동시에 당시의 시대에 이념의 대립을 극복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이런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뭐 적절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 햇빛이 아직도 이렇게 따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한 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공유하고 싶다고 같이 느끼고 싶다고 속삭이고 싶다고 하면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글씨체가 좀 다른 부분이 내가 딸한테 하고 있는 거야. 속삭임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달은 못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깊이 잠드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것도 속삭임이지. 자, 문제 봅시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까? A는 아저씨에 대한 얘기, 울먹거림에 관한 얘기. B는 딸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6.25 전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적절한 거. A는 B와 달리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루는 내용을 최대한 숨기고 있대. 미안한데 아저씨에 관한 얘기고 숨기는 게 아니지. 과수원에 관한 얘기지. 그지? 전달하는 얘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제비 얘기하고 아제비가 있었던 과수원 얘기야.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데 무슨 숨기고 있어. 틀렸지. A는 B와 달리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 뭐라고? 울먹거림이라고 했잖아. 울먹거림. B는 아니고 그다음 B는 A와 달리 자 B는 대상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자꾸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 누구한테? 딸한테. 그 다음에 A와 B 모두 나가 어떤 단초를 통해 계기를 통해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았죠. 예를 들면 아제비 이야기는 과수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잘 봐봐. 어떤 단초라 그랬는데 아까 커튼에 미동 나오지. 커튼이 막 흔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있었어? 화초의 그림자. 그게 단초가 되는 거야.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이건 이제 A 부분에 나와 있는 거지, 그지? B는 당연히 딸의 미간이지, 미간. 호수처럼 넓은 미간. 그걸 보니까 또 얘기하고 싶어. 둘 다 단초가 나와 있는 거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다시 한번. A 부분의 단초는 뭐라고? 커튼의 미동, 화초의 그림자. 근데 B에 나와 있는 속삭임의 단초는, 이야기의 단초는 자고 있는 아이의 넓은 미간, 양미간이라고 나왔지, 그지? 그것 때문에 떠올리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A와 B 모두 이야기 전달에 적절한 방법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적절한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다고. 자, 정답은 1번이야. 최대한 숨기고 있다라는 게 틀리고 있는 얘기지. 2번. 아제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봐봐. 나의 어린 시절에 함께 지냈던 추억의 인물이고 나는 아제비로부터 받았던 애정에 감사하지. 그 다음에 2번. 남노당 간부였다가 검거 중 도망하고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제비에게 미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맞았어. 2번도. 위에 보면 미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지. 부탁을 들어줬는데 어머니한테 딱 들은 게 그거란 말이야. 자, 생각해봐. 엄마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이 사람이 남노당 간부였고 도망치다가 가족과 헤어졌고 신분 때문에 가족이 있는 걸 알면서 노출하지 못했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한 나. 그리고 감정상의 어떤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니? 사실을 알게 되는 어머니가 막 넋두리처럼 얘기한 다음에 미움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 3번. 나의 아버지가 평생 보듬고 지낸 인물로 나는 아제비의 가족을 받아들인 과정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아제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회의를 느끼면 지금 기억도 하고 싶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도 안 돼요. 자, 그리고 거기 뭐 겁쟁이 도피자 이거는 미움의 감정이 절대로 아니라 했다. 자, 그럼 3번 틀렸네. 4번.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비밀스럽게 살아간 인물. 도망자의 신분. 나는 남편에게 아제비의 삶을 잘 설명하기 어려워. 왜?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공감하지 못할 테니까. 아까 뭐랬어? 상대방의 감정의 굴곡 공유하지 못한다고. 혹은 같은 장소에서 겪지 못했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누가? 남편이.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죠. 5번. 나의 가족과 함께 과수원지기로 지냈던 인물이 아제비고 나는 과수원이 팔린 후 그곳에서 아제비와의 추억의 영상 2번을 떠올리게 되겠지. 맞았죠. 정답은 3번이 알았니? 회의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평생을 나의 아버지가 보듬은 인물이지. 그치? 그건 맞는데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알게 됐단 말이야. 아저씨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때 회의적 감정은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 기억과 니은의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은 과수원이고 니은은 채송화분이야. 자, 적절한 거. 기억은 아버지 아제비의 소통을 상징하는 공간이고 뭐 이건 맞잖아. 무슨 길가건 호수건 어디건 계속 속삭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니은은 아제비의 행적을 표현하는 소재가 아니고 행적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마음이겠지. 서울 가도 나 잊지 마. 나를 생각해라. 뭐 이런 거니까.
2번 기억은 아제비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친밀관계 속삭임. 니은은 아제비와의 유대감. 그렇지. 떠나는 나에게 여기서 잘 봐봐. 서울로 떠나는 게 나지만 아제비가 자전거 타고 떠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준 거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뭔가를 남겼다는 건 유대감이 있었다는 거지. 친밀감이 있었다는 건 정답 2번이네. 그지? 3번 기억은 아버지 아제비 간의 갈등 관계 아니고요. 이해관계 아니고요. 돈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잖아. 4번 기억은 아버지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관련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관련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평가? 자 생각해봐. 평가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 서술자의 평가, 아버지에 대한 평가라고? 그러면 얘 생각해봐. 과수원은 황당하다 그랬잖아. 그럼 아버지도 별로 안 좋은 아버지야? 이런 평가를 했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지? 오히려 있잖아. 황량한 과수원이었지만 지금 서술자한테는 추억의 공간이야. 좋은 공간이야. 이유는 아제비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라고 만들지. 그 다음에 아제비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이 아니고요. 서술자에 대한 아제비의 감정이 최송화 화분이겠지. 5번 그는 기억은 아제비에 대한 서술자의 기억과 관련이 있고 맞았네 이거. 그 다음에 니은은 아제비에 대한 서술자의 오해는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부분이 있다. 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읽기를 감상했다. 속삭임 두 번 나오는데 제목에 첫 번째 속삭임은 아버지하고 아제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념적으로 대척점은 정반대란 얘기야. 조용한 대화로 정을 나누고 이 조용한 대화가 바로 속삭임이었지. 두 사람의 관계에 놀라움을 느낀다. 한편 주인공은 자신의 딸에게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뭐야? 아버지하고 아제비의 이념을 벗어난 초월한 다정함, 속삭임. 아직은 어린 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이게 속삭임이지. 편지글 형식. 자신의 상념을 내보인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 민족이 겪은 분단, 이념의 대립의 아픔을 부드러운 대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속삭임으로 친밀해져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제안하면서 동시에 상처로 남은 역사의 기억을 공유하고 누구랑? 세대잖아 지금. 서술자하고 딸. 다음 세대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해법도 맞다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후손들한테 이념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해법이라고. 같은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대립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과거의 역사를 이용하여 위협이나 강압적인 방식, 이거 봐봐. 이게 진짜 전쟁이란 말이야. 6.25 전쟁 같은 거. 벗어나 대화로서 이게 속삭임이야.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목의 속삭임은 아버지와 아재 간의 대화, 또 딸을 향한 편지글을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서의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는 방식을 일컫는 거다. 제목의 의미를 밝히면서 끝났어. 알았지? 자 그러면 4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1번 나는 아버지와 아제비의 늘 할 말이 많던 그 속삭이던 친밀한 모습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딸에게도 이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세대라는 게 뭐냐면 보기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2번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 이 이념의 대립이고 대척점 대립보다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버지와 아제비처럼 이념 갈등의 고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전에 한 몸이었던 자신의 딸을 부르며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자, 딸한테 다음 세대한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이것도 일종의 속삭임이야. 다음 세대 이게 딸이고요.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4번 민족의 상처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음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해줄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다라고 표현했다. 틀렸네. 이거는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이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막 잡아봐. 민족의 상처를 해결에 있어 다음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게 해법을 전한 거야.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위에서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투쟁하고 전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5번 분단과 이념 갈등의 기억과 상처를 언급했어. 과거의 기억과 상처. 이제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한단 말이야. 적절한 방법.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노력.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분단이라든지 대립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적절한 방법이 뭔지가 너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하고는 좀 전하고는 다른 거야. 다른 게 뭐야? 전쟁과 갈등, 상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정답은 4번인데 4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이 문제는 그래도 4번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